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7일 취임 1년을 앞두고 대국민 연설에 나서며 경제 성과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명석 뉴욕 한인 회장이 판공비 명목으로 지난 6월부터 매달 2,000달러씩 수령한 것에 대한 논란이 일자 이를 즉각 반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TA가 서비스 확대와 이용객 증가, 범죄 감소를 근거로 올해를 성공적인 한 해라고 평가했습니다. NYPD가 사상 최대 규모의 신입 경찰관을 맞이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7일 취임 1년을 앞두고 대국민 연설에 나서며 경제 성과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밤 9시부터 백악관에서 생중계 대국민 연설을 통해 취임 1년 만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성과를 이뤄냈다며 미국 역사상 그 어느 행정부보다 워싱턴에 더 많은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물가로 국정 지지도가 하락하는 가운데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론 반전을 노린 행보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수조 달러를 풀어 인플레이션을 최악의 수준으로 만들었다며 나는 그 물가를 빠르게 낮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관세 정책과 관련해 관세 덕분에 18조 달러 규모의 사상 최대 투자를 유치했고 이는 일자리와 임금 상승, 공장 신설로 이어지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또한 강력한 국경 통제와 불공정 무역 개선, 에너지 의약품 가격 인하도 주요 성과로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에는 전례 없는 경제 붐이 올 것이라며 임금 상승 속도가 인플레이션을 앞서고 있고 새 감세 정책으로 가정당 최대 2만 달러를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년 봄에는 사상 최대 규모의 환급 시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군 장병 145만 명에게 1인당 1,776달러의 특별 지급금을 지급하고 대규모 발전소 건설을 통해 전기료를 낮추고 금리 인하를 믿는 사람으로 연준 의장을 곧 발표해 주거비 부담도 낮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운영 지지도는 36%로 트럼프 대통령의 1, 2기 전체를 통틀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명석 뉴욕 한인 회장이 판공비 명목으로 지난 6월부터 매달 2,000달러씩 수령한 것에 대한 논란이 일자 이를 즉각 반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석 회장은 올해 취임 이후 5개월간 매달 2,000달러, 총 1만 달러를 판공비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 드러나자 뉴욕 일원 한인사회가 이를 놓고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또 판공비 체크를 개인 명의가 아닌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체 이름으로 지급된 논란은 커졌습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이 회장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회장에 대한 판공비 지급 안건은 지난 6월 1차 이사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결국 이사장에게 위임됐고 이후 이사장이 매달 2,000달러의 판공비 지급을 승인해 수령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 회장은 다만 판공비는 개인 수입이 아닌 개인 지출이라 개인 명의로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 단순히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체 이름으로 지급했다면서 결론적으로 잘 모르고 자신의 법인으로 체크를 지급한 것은 자신의 불찰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일부 이사들은 한인회 재정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명석 회장이 지난 6월부터 판공비를 지급받은 것을 발견하고 이를 문제 제기했습니다. 이사회나 총회의 명확한 승인 없이 회장 개인에게 매달 2,000달러가 지급된 것은 회칙과 비영리단체의 운영 원칙에 어긋난다며 재정 집행의 적절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MTA가 서비스 확대와 이용객 증가, 범죄 감소를 근거로 올해를 성공적인 한 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올해 본격 시행된 교통혼잡세가 가시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TA에 따르면 지하철 이용객 수는 팬데믹 이전의 약 85% 수준까지 회복됐습니다. 최근 2주 동안 하루 이용객 기록을 2차례 경신했고 지난 13일에는 2019년 이후 가장 붐빈 주말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지하철 무임 승차율은 6%까지 감소했습니다. 버스 이용객 수는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약 37%의 승객이 요금을 내지 않고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또한 MTA의 교통혼잡세 시행으로 맨해튼 중심 업무 지구로 진입하는 차량이 하루 평균 11% 감소했으며 코넬대 연구에 따르면 차량 통행 속도는 4.3% 빨라졌고 대기질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혼잡세를 통해 확보된 순수입은 5억 800만 달러를 넘어 당초 예상치를 웃돌았으며 해당 재원은 MTA 핵심 인프라 사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내 범죄도 감소했는데 MTA는 전체 범죄가 전년 대비 5.5%, 팬데믹 이전보다 14% 이상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비접촉식 결제 시스템 옴니 도입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앞으로는 개찰구에서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MTA는 승객 편의성과 안전을 동시에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YPD가 17일 선서식을 통해 사상 최대 규모의 신입 경찰관을 맞이했습니다. 뉴욕시경은 17일 선서식을 통해 모두 1143명의 신입 경찰관을 공식 임용했습니다. 이번 채용은 올해 1월과 4월, 8월에 이어 진행된 네 번째 대규모 임용으로 연간 신규 채용 인원은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NYPD는 이를 통해 전체 경찰 인원이 3만 4천 명 이상으로 늘었으며 뉴욕시의회가 요구한 최소 인력 기준을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 노조는 여전히 대규모 퇴직과 이탈로 인해 채용 성과가 상쇄되고 있다며 과거 정점 수준이었던 약 4만 명 규모로 인력을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시카 티시 NYPD 경찰청장은 올해 예상치 못한 인력 이탈은 없었다며 정년 연금 자격을 얻기 전에 경찰을 떠나는 인원은 2022년 이후 40% 이상 감소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이번 신입 경찰관들의 4분의 1은 이민자 출신으로 46개국을 대표하는 인원들로 구성된 뉴욕시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17일 오전 선서를 마친 신입 경찰관들은 즉시 교육 과정에 들어갔으며 약 6개월의 훈련을 마친 뒤 뉴욕 시내 현장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타임스퀘어가 새해 전야 행사를 13일 앞두고 2026 숫자 조형물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연말 분위기에 들어갔습니다. 18일 타임스퀘어의 높이 약 2.1m에 달하는 대형 2026 숫자 조형물이 공개되며 관광객과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반짝이는 2026 조형물은 브로드웨이 플라자 46번가와 47번가 사이에 설치됐으며 오는 23일 화요일 오전 7시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 전시는 타임스퀘어에서 매년 이어지는 연말 전통으로 새해 카운트다운을 상징하는 숫자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전시가 끝난 뒤 숫자들은 잠시 보관됐다가 원 타임스퀘어 꼭대기로 옮겨집니다. 이후 12월 31일 자정이 되면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2026 간판이 불을 밝히며 새해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이번 관람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며 관광객은 물론 새해를 미리 맞이하려는 뉴요커들까지 많은 이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뉴욕의 대표적인 연말 명소인 메이시스 산타랜드가 시즌을 맞아 헤럴드 스퀘어 플래그십 매장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산타랜드는 화려한 홀리데이 장식으로 꾸며진 공간을 따라 이동하며 산타를 만날 수 있는 체험형 행사로 사전 예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소는 맨해튼 34번가에 위치한 메이시스 매장 8층에서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까지 가족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방문객은 줄에 설 수 있는 입장 시간 사전 예약이 필수이며 대기 시간은 보통 30분에서 90분 정도로 주말에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예약은 방문일 기준 최대 6일 전부터 가능하며 매일 오전 6시 30분부터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예약은 18세 이상만 가능하며 어린이와 영아를 포함해 일행 전원을 인원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예약 후에는 확인 이메일과 알림 이메일이 발송되며 입장 시 여러 차례 바코드를 스캔하므로 확인서 출력이나 스크린샷 지참이 권장됩니다. 메이시스 측은 원활한 입장을 위해 예약 정보를 미리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방하원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치료를 금지하고 해당 치료를 한 의사를 처벌하는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하원은 17일 마저리 테일러 그린 연방하원 의원이 발의한 아동 순수성 보호 법안을 찬성 216표, 반대 211표로 가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미성년자에게 외과 수술이나 성호르몬 생성 억제제 등을 사용해 생물학적 성과 다른 성으로 신체를 변화하는 치료를 하는 것을 연방 범죄로 규정합니다. 또 성전환 치료를 한 의사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해당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하원 표결 과정에서 공화당에서도 반대표가 4표가 나왔고 민주당에서도 찬성표가 3표 나온 만큼 상원에서 표결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날 표결에 앞서 그린 의원은 이 법안은 성인이 아니라 성숙한 결정을 내릴 만큼 자라지 않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별 확정 치료를 범죄화한 것이라며 해당 법안에 대해 성전환과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지난해 공화당의 선거 공약과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17일 당 지도부의 뜻을 거스르고 민주당 주도의 오바마 케어 법안을 상정하기 위한 청원에 동참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과 철저히 보조를 맞췄던 공화당에서 반란과 이탈이 점차 뚜렷해지는 모양새입니다.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등 공화당 내 중도 성향 하원 의원 4명은 이날 민주당이 주도하는 오바마 케어 보조금 3년 연장 법안을 신속히 본회의 표결에 붙이기 위한 심사 배제 청원에 찬성했습니다. 이는 특정 법안을 상임위원회 심사 없이 본회의에서 표결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찬성한 공화당 의원들은 경합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어 유권자들의 건강보험료 급등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가세하면서 본회의 표결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졌지만 올해 만료되는 오바마 케어를 연장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표결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하원의회가 이번 주말부터 휴회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반란표는 공화당 지도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당 장악력이 약화됐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026년 중간선거를 맞아 당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의료정책을 둘러싼 공화당 내 격렬한 갈등이 장기화될 것임을 시사한다면서 건강보험은 민주당이 여론조사에서 강세를 보이는 사안이며 중간선거에서 집중하려는 분야라고 전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 11월 2.7%를 기록하면서 둔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노동부 노동통계국은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7% 올랐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는 다우존스에서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3.1%를 밑도는 수치입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2.6% 오르며 9월과 비교해 낮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2021년 초 이후 가장 낮은 속도로 수개월간 지속된 고질적인 물가 압박에서 잠시 숨을 돌리는 지표로 해석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10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이어진 43일간의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 여파로 예정보다 여드레 늦게 나왔습니다. CNBC 방송은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로 미국 통화 정책이 완화할 수 있다는 투자자 기대감을 확산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분석용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11월 CPI를 인플레이션 하락 추세의 시작이라고 말하기에는 다소 무리하다는 확대 해석 경계론도 있을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 금리 경로에 대해 미국 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연방준비제도 정책 입안자들이 11월 CPI 보고서의 영향을 받을지 불분명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국 전역에서 주행거리 조작이 의심되는 중고차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차량 이력 서비스 업체 카펙스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국 도로를 주행 중인 차량 가운데 약 245만 대가 주행거리 조작 의심 차량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4% 증가한 수치로 중고차 시장에서 주행거리 사기가 점점 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기범들은 불과 몇 초 만에 차량의 주행거리를 조작해 실제보다 훨씬 적게 주행한 것처럼 꾸며 차량 가치를 크게 높입니다. 주행거리 수정 장비는 계기판 수리나 부품 교체 등 합법적인 용도로도 사용되지만 최근 가격이 크게 낮아지고 온라인을 통한 구매가 쉬워지면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카펙스는 중고차 시장의 구조적 환경 역시 범죄 증가의 배경으로 지목했습니다. 응후에는 중고차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매물은 부족하고 수요는 강하다며 사기범들은 차량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주행거리 조작을 선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고차 구매 전 반드시 몇 가지 절차를 거칠 것을 권고했습니다. 우선 차대번호를 통해 차량 이력을 조회해 주행거리 기록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비사를 통해 차량 마모 상태가 계기판에 표시된 주행거리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초 워싱턴 DC 인근에서 모두 67명의 목숨을 앗아간 여객기와 육군 헬기의 충돌 사고에 대해
연방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17일 이 사고의 한 희생자 가족이 제기한 첫 번째 민사소송에서 미국 정부는 원고들에 대한 주의 의무를 지고 있지만 이를 위반함으로써 비극적인 사고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항공교통관제사가 연방항공청의 관련 절차를 위반했고 육군 헬기 조종사들도 경계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고 법무부는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연방정부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법무부는 아메리칸 항공과 지역 파트너사인 PSA 항공에도 마찬가지로 충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월 29일 워싱턴 DC 인근 상공에서 육군 블랙호크 헬기와 충돌한 민간 항공기가 바로 PSA 소속 여객기였습니다. 그러나 두 항공사는 같은 날 법원에 기각 요청서를 내고 이 비극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는 유족들의 생각에 공감하지만 이는 항공사가 아닌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 정부와 아메리칸 항공, PSA 항공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낸 유족 측 로버트 클리퍼드 변호사는 미국 정부는 이번 충돌로 불필요한 희생이 발생한 데 대한 육군의 책임과 연방항공청의 항공교통관제 절차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며 하지만 정부 잘못은 여러 원인 중 하나일 뿐이라며 항공사들을 겨냥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6개월 및 9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해 주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차량 제조 및 판매를 30일간 중단시킬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알프스 지역에서 약 2억 1천만 년 전 트라이아스기 공룡들이 남긴 발자국 화석들이 다량으로 발견됐습니다. 화석은 최소 2만 개 이상으로 추정되며 5km에 걸쳐 분포해 있습니다. 일본의 음료업체인 아사히그룹이 영국의 주류업체 디아지오의 아프리카 동부 사업을 인수하며 본격적으로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지역에서 맥주, 위스키 등의 주류 사업을 추진합니다.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 부킹닷컴이 이른바 최저가 보장으로 불리는 정책을 둘러싸고 진행한 독일 숙박업계와의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소송을 진행한 업소는 모두 1099곳이며 구체적인 배상액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1976년부터 ABC 채널에서 방영되고 있는 오스카 시상식이 오는 2029년부터 2033년까지는 유튜브로 옮겨져 중계된다고 영어예술과학아카데미 관계자가 발표했습니다. 연방준비은행과 듀크대 경영대학원이 공동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48명의 기업 최고 재무책임자들은 내년 물가 상승률을 평균 약 4.2%로 예상했습니다. 웨일즈 중부 지역에서 거주하는 데이비스 부부는 2018년 100만 파운드 복권의 당첨에 이어 지난 16일 다시 한번 100만 파운드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이처럼 두 번 연속으로 당첨될 확률은 약 24조분의 1에 해당하는 확률입니다. 롯데호텔은 뉴욕 맨해튼에서 영업 중인 롯데 뉴욕 팰리스 호텔 부지를 뉴욕 가톨릭 대교구로부터 4억 9천만 달러에 인수하는 매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오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7도, 최저 기온은 30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15분, 해 지는 시간은 4시 30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12월 18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